전략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평가를 해서 물납을 하게 되면 이제 내야 될 현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윤 세무사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좀 쏠려 있거든요. 수십억 정도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이고 뭐 현금성 자산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재산의 규모가 크니까 상속세가 뭐 수억 원씩 나올 수 있는데 받은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납이란 제도가 있어서 간단히 좀 소개해도 드리고 뭐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물납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납부를 한다는 제도인데 원래 모든 세금은 다 이제 현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상속세에서만 물건으로 납부하는 걸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세금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뭐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전부 다 현금으로 그 시점에 이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속세만 유일하게 이제 물건으로 낼 수 있게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왜 상속세에서만 물납을 허용하는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선 세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납부할 세액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급매한다든지 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속받아서 세금 내는데 이제 재산 가치가 좀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상속세에서만 예외적으로 이 물납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납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딱 5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납부세액입니다. 상속세가 2천만 원이 넘을 때에만 일단 물납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상속세 납부세액이 이제 몇백만 원이나 뭐 1,000만 원 정도라면 물건으로 내지 말고 현금을 좀 구해와서 내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재산 구성 비율인데요. 현금 같은 걸 제외한 뭐 부동산 같은 물건의 비율이 전체 상속 재산에서 50%를 초과할 때 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물건 비율이 이제 적다는 거는 현금 비율이 높다는 거니까 현금 많이 받았으면 물건으로 내지 말고 현금으로 그냥 세금 내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내야 될 상속세가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클 때에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금융재산을 받았는데 그걸로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으면 그 금융재산으로 내라 물납하지 말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관리 적합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국가가 관리하거나 뭐 나중에 파는 게 어려운 물건이라고 하면 물납을 받아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물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에 묘지가 있으면 국가에서 이걸 물납받아서 팔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랑 공동명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좀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신청 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그러니까 상속 개시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했을 때에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아예 물납을 신청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기한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납이 얼마나 좀 이루어지는지,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이 물납을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보려고 저희 통계를 좀 가져왔거든요. 근데 일단 2024년 건을 보면 건수가 159건밖에 안 되거든요. 네, 1년에 159건이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 통계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상속세 신고하는 건수가 2024년에 2만 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2만 건 중에 159건만 물납으로 냈다는 거고 나머지 건들은 다 현금으로 납부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0.8%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0.8% 정도만 물납으로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현금으로 냈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은 상담 오시면 물납을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2024년에 물납 얼마나 저희가 신청했는지 보니까 한 10건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159건인데 저희가 10건을 했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는 물납을 그렇게까지 많이 권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또 조금 더 재밌는 거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상속세는 이제 물납이 있는데요. 증여세는 물납이 0건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양도세도 0건이고 종부세도 0건, 법인세도 0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납이라는 제도 자체가 상속세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제도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보면 물납이 되게 좋은 제도이고 뭐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납 승인은 저희가 상속 신고할 때 바로 이렇게 뭐 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속세 신고가 9개월쯤 지난 시점에 물납 거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부랴부랴 그 현금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체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물납이 될지 안 될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물납이 정말 될 것 같은 것들만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수행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당시 토지 물납 사례인데요. 상속인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 전체 상속 재산이 한 24억 6천, 그러니까 대략 한 25억 정도 되시고요. 상속세는 한 3억 정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한 90% 정도 돼서 현금이 10%도 안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상담 오셨을 때 이제 받은 현금은 없는데 이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원래는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좀 처분을 하려고 하셨어요. 받은 부동산 종류가 이제 아파트처럼 잘 팔리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고 대부분 임야 같은 그러니까 산이니까 쉽게 뭐 바로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팔려고 내놨는데 결국 못 파셨어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파시거나 뭐 납부를 어쨌든 하셔야 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임야가 뭐 바로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물납으로 좀 꼭 좀 신청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납을 검토해 봤더니 사실 요건들을 봤을 때 이게 100%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저희 상속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상속인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현금이 없기 때문에 나 체납자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2023년 9월에 접수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납을 신청했는데 몇 달 뒤에 결과가 나온 게 물납 거부가 됐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제출한 부동산이 관리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재산이라서 물납이 좀 부적합하니까 현금으로 내라 이렇게 처분이 왔거든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었어요. 딱 요 토지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산에 있는 임야거든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이걸 관리하고 뭐 개발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토지가 산 중턱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또 관리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재산 가치 없는 임야 말고 현금으로 내라 이런 취지로 거부를 하신 것 같아요. 거부가 나왔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2달가량 한 3-4번 정도 의견도 제출하고 뭐 구두로도 진술을 하고 했었습니다. 전체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주장한 핵심 근거는 재산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 토지가 실제 2억 1,900만 원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2억 1,900만 원으로 평가해서 세금은 매기는데 물납할 때 돼서는 갑자기 2억 1,900에 대해서 재산 가치가 없다고 거부하니까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재산 가치가 있어서 세금을 냈으면 물납도 받아줘라. 예, 그런 논리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달 정도에 걸쳐서 끈질기게 정말 설득을 했거든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때 결국은 세액 2억 2,900에 대해서 물납 허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리스크가 좀 있던 건이어가지고 저희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건인데 다행히도 물납이 허가를 받았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날짜가 저희가 2023년 9월에 신청했던 건인데 24년 4월, 그러니까 정말 막바지에 나와서 허가가 난 거죠. 그렇죠. 거의 8, 9개월 뒤에 허가가 났으니까 정말 오래 걸렸던 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납에 대한 사례를 좀 알아보았다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뭐 물납을 활용한 진짜 절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선 사례처럼 단순히 현금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금이 조금 있지만 어떻게 설계를 잘 하게 되면 물납을 좀 절세 전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물납은 이제 가치가 없는 땅이나 잘 안 팔리는 땅을 주로 하시거든요. 보통 이런 땅들은 이제 주변에 시세가 없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많이 신고를 하세요.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면 아무래도 가치 금액이 낮다 보니까 물납으로 받아주는 금액도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
평가보다 조금 높게 평가를 해서 물납을 하게 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물납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야 될 현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절세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서 금액을 높여서 신고를 했다가 만약에 물납이 거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사용하기 전에는 충분한 물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용하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막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물납을 했다가 거부가 되면 이거 세금만 더 내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정말 충분히 물납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물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납은 상속인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좀 큰 제도예요. 그래서 물납을 신청하시기 전에 좀 충분히 검토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꼭 물납을 승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